마크 트웨인 원작의 거짓말에 관하여 3부작 첫 번째 시간입니다. 거짓말을 했다고? 사실대로 말해봐. 네가 거짓말을 했다고? 그 가족은 모두 4명의 여자들로 되어 있었다. 36살인 미망인 마가렛 레스터, 그녀의 딸 16살 헬렌 레스터, 레스터의 시고모인 쌍둥이 자매 67살 헤스터와 한나가 그들이다. 헬렌, 나의 사랑하는 딸 헬렌. 헬렌은 어쩌면 이리도 사랑스러운지. 난 헬렌을 보는 낙으로 산다오. 미망인과 시고모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일상생활, 즉 잠자고 일어나는 것과 밤이나 낮이나 하나밖에 없는 자식 헬렌에게 온갖 사랑을 쏟아붓는 것뿐이다. 옛날에 감자니 동산에 헬렌의 웃는 얼굴과 헬렌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꼈고 함께 살 수 있음에 감사했다. 헬렌이 없는 적막한 세상이란 상상할 수 없어. 이런 환경에서 고모 할머니들이 헬렌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그들은 헬렌에게 엄격한 도덕과 윤리의식을 교육했다. 헬렌, 양심에 비추어 언제나 올바른 말과 행동만을 해야 한다. 할머니들은 헬렌의 가족에게 최고의 권위를 행사했고 마가렛과 헬렌 모녀 역시 그들의 도덕적, 종교적 사고방식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당연히 이 가정에 거짓말 따위는 발붙일 곳이 없었다. 제가 그만 거짓말을 하고 말았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헬렌이 어느 날 눈물로 범벅이 든 얼굴로 거짓말로 입을 더럽혔다는 고백을 했다. 두 할머니들은 너무나 놀라 할 말을 잊었다. 오, 헬렌이 거짓말을 했다니. 세상이 온통 헝클어져 무너져 버리는 것만 같아. 할머니들은 창백한 얼굴로 나란히 앉아 말없이 헬렌을 바라만 보았다.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할머니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헬렌이 거짓말을 했다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고통스러울 뿐이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헤스터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거짓말을 했다고? 그리고 다시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다. 한나 할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사실대로 말해봐. 네가 거짓말을 했다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그뿐이었다. 이런 일은 그들의 집에서는 처음 일어나는 일이었고 도무지 믿기 어려운 일이기도 했다. 한나, 이 문제를 마가렛에게 말하는 게 옳지 않을까? 내 생각도 그래. 비록 마가렛의 건강은 좋지 않지만 자식이 저지른 일을 당연히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 할머니, 제발 엄마에게만은 제발. 헬렌은 어머니가 받을 고통이 두려워 제발 어머니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애원했지만 할머니들은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헬렌, 네 마음은 잘 알지만 의무에는 희생이 따르고 의무는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단다. 그럼 의무는 어떤 이유로든 면제받거나 무마될 수 없는 거야. 할머니, 제발 제가 이렇게 빌게요. 네. 헬렌은 빌고 또 빌었다. 하지만
두 할머니들은 몹시 완강했다. 잘못을 저지른 아이와 그 아이의 부모는 반드시 그것을 함께 반성하고 고통도 부끄러움도 함께 느껴야 한단다, 헬렌. 그게 바로 죄값을 치르는 길이야, 헬렌. 세 사람은 결국 마가렛이 누워있는 방으로 향했다. 한편 같은 시각 마가렛의 담당 의사가 그들의 집으로 오고 있었다. 마가렛이 차도가 있어야 할 텐데. 그는 훌륭한 의사였고 동시에 열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처음 만난 사람들이 그를 알기까지는 1년간 그를 싫어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고 그를 견디기까지는 2년이 걸려야 했으며 그를 좋아하게 되는 데는 3년이 걸렸다. 그리고 마침내 4, 5년 뒤에는 그와 함께 살고 싶어 했다. 내가 지시한 대로만 한다면 병은 곧 나을 거요. 그는 큰 키에 당당한 체구, 위험 있는 얼굴에 거친 음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사실 사회의 예절 같은 것은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 말하는 방법이나 습관, 행동거지나 태도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고 때로는 사회의 통념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만일 내가 지시한 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당신의 병은 하루하루 악화돼 마침내 죽고 말 겁니다. 그는 극단적으로 솔직하고 모든 일에 자신만의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언제나 그러한 자신의 견해를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었다. 그는 상대가 자신의 말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인간이며 오직 기독교만이 완벽하고 건전하며 모든 상식의 기반이 되는 신앙입니다. 그는 엄격하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 의사 선생님, 당신은 정말 훌륭한 크리스천이에요. 저도 당신처럼 완벽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답니다. 그의 환심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를 크리스천이라고 불러주었다. 그 말은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아주 달콤한 아첨이었다. 그의 적들은 이런 그를 비꼬아 부르기도 했다. 크리스천? 차라리 이 세상에서 유일한 크리스천이라고 하지. 그는 무엇을 믿건 열의를 다해 가슴으로 믿었고 필요하다면 싸움도 피하지 않았다. 그는 무척 독립적인 사고로 엄격하게 생활했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했다. 하나님, 그런 건 없어. 사실 그는 선한 생활을 하던 젊은 시절 술을 아주 많이 마셨으며 신성 모독에 가까운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기독교 신자가 된 후로 스스로 정한 규율과 의무를 따랐다. 그는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았고 젊은이들에게 모범을 보이려 했다. 그는 헬렌의 가족에게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헬렌의 고모 할머니들은 그의 이상한 신앙심을 무척 걱정했고 그는 그 가정의 맹목적인 믿음을 우습게 여겼다. 하지만 그들이 서로에 대해 기본적인 애정을 갖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마침내 그가 헬렌의 집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할머니들과 헬렌은 아픈 마가렛의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마가렛이 누워있는 침대 옆에 세 여자가 서 있었다. 그중 거짓말이라는 중죄를 지은 헬렌은 숨죽여 울고 있었다. 헬렌, 왜 우는 거니, 내 아가? 마가렛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병마에 시달리는 그녀의 눈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으나 헬렌의 모습을 본 순간 연민과 안타까움으로 젖어들었다. 그리고 헬렌에게 쉴 곳을 마련해 주려는 듯 두 팔을 벌렸다. 자, 이리로 오렴, 내 아가. 잠깐. 어머니의 품으로 뛰어들려는 헬렌을
한나가 막았다. 그리고 헤스터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헬렌, 먼저 엄마에게 모든 것을 말하도록 해라.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모두 털어놓으라고. 엄마,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엄마, 절 용서해 주실 거죠? 그렇죠? 전 너무 비참한 심정이에요. 용서해주고 말고, 헬렌. 가엾은 낙이야. 자, 이리로 엄마 품으로 오렴. 편안하지? 네가 아무리 거짓말을 했더라도 그 순간 누군가 경고라도 하듯 헛기침을 하는 소리가 들렸다. 문 쪽을 바라보자 거기에는 낡은 옷차림의 의사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무척 당혹스러운 빛이었고 분노한 듯이 보였다. 헬렌, 그만 울려무나. 어? 헬렌과 마가렛은 서로 꼭 껴안고 있었다. 의사는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아무 말도 없이 눈앞의 광경을 노려보며 잠시 서 있다가 할머니들에게 손짓을 했다. 그들은 의사의 방문에 놀라 떨고 있었고 그의 손짓에 순순히 따랐다. 그는 화난 눈빛으로 조용히 속삭였다. 저 환자는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던가요? 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어서 환자를 진정시키고 아이를 데리고 나가세요. 검진을 마치고 30분 후 의사는 응접실로 왔다. 헬렌, 그새 더 어여쁜 숙녀가 됐구나. 어디 아픈 데는 없고? 그는 헬렌에게 다정히 말을 건네며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따뜻한 손길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잠깐 혀를 한번 내밀어봐라. 어디 보자. 그래, 됐다. 아주 건강하구나. 그리고 어머니 방에는 드나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자, 이제 네 방으로 가거라. 나는 고모 할머니들에게 할 말이 있단다. 헬렌이 나간 후 의사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늘이 드리웠다. 지금 당신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어? 헬렌 어머니의 병은 장테푸스요. 전염병이란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전염됐을지도 몰라요. 내가 그렇게 주의를 줬는데 왜 지키지 않았어? 두 여인의 얼굴에 공포가 어렸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 어떻게 하죠? 나도 모르겠어. 당신들이 저지른 실수는 아주 심각한 것이오. 우선 헬렌이 안정을 취하고 푹 잘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내 허락 없인 절대 헬렌에게 자극을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소. 두 여인은 걱정에 휩싸였다. 자,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시오. 환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일렀는데 대체 뭐 때문에 그런 소란이 일어난 거요? 헤스터는 한나는 헤스터를 쳐다보았다. 둘 중 누구도 의사의 냉정한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헤스터 부인, 말해보시오. 이번 일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건 우리의 의무였고 또 우리에겐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헬렌이 잘못한 일이니 어머니에게 잘못을 고하고 반성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헬렌이 거짓말을 했거든요. 헬렌이 거짓말을 했다? 고작 그것 때문이란 말이오? 이런. 난 하루에도 수천 번씩 거짓말을 합니다. 의사들은 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요. 당신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근데 고작 그것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을 저질렀단 말이오? 이것 봐요, 헤스터 그레이 여사. 당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는지 생각해 보란 말이오. 그 어린아이가 거짓말을 했으면 얼마나 큰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사람 목숨에 해라도 끼칠 그런 거짓말이었나요? 한나가 궁지에 몰린 헤스터를 거들고 나섰다. 설령 그게 그리 엄청난 거짓말은 아닐지 모르지만
거짓말은 거짓말이니까 죄가 되는 거라고요. 글쎄요. 그런 바보 같은 말은 처음 들어보는군요. 당신은 나쁜 거짓말과 좋은 거짓말을 구별할 줄 모르? 때로는 남을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요? 모든 거짓말은 죄악이에요. 한나가 고집스럽게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어떤 거짓말도 우리는 용인할 수 없어요. 의사는 답답하다는 듯 의자를 당겨 앉았다. 그는 두 여인의 그릇된 생각을 고쳐주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난감했다. 헤스터, 만일 다른 사람이 상처 입는 걸 막기 위해 거짓말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겠소? 전 절대 거짓말은 안 해요.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를 위해서도?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의사는 헤스터를 바라보며 침묵했다. 잠시 후 그가 다시 물었다. 당신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친구를 고통과 슬픔에서 구할 수 있다면 목숨이 걸린 문제라 해도 거짓말은 절대 안 합니다. 친구의 영혼을 위해서도? 잠시 침묵이 흘렀다. 마크 트웨인 원작의 거짓말에 관하여 1부를 마칩니다.